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를 크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 지금 이 수업은 2023년 공무원, 지방직, 국가직, 그 다음에 공무원 등등등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국어 수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이론반 수업이고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짧은 기간에 전법을 쭉 훑어볼 때 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수업 난도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 설명이랑 기타 등등 자세하게 하고 수준에 봐가지고 깊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깊게 들어가면 좀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딱 손들어 가랬더니 공무원 시험 처음 하신 분들 절반, 나머지는 재수강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초심자 수준으로 쭉 공부를 해 나가다가 상황에 따라서 몇 개 질문을 던져서 대답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상황에 따라 깊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업이 이제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전 과목 통틀어서 첫 시간일 텐데 이 종합반 수업은 초심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이게 지금 기초가 탄탄하게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수업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그래서 이 수업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종합반 수업은 적어도 2번은 들으셔야 돼요. 이론 수업은. 지금 이 수업이 종합이론반 수업인데요. 적어도 2번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뿐만 아니고 모든 강사 학원 목표도 여러분들이 1년 안에 합격을 시켜주기 위해서 짜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1개월에서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합격하는 게. 근데 이게 종합반 이론반은 한 번만 딱 듣고 지금이 9월, 10월이거든요. 11월, 12월 되면 기출문제풀이. 문제풀이 반 수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수업을 한 번만 딱 들은 사람이 문제풀이를 한 번 딱 들었다 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떨어지더라. 통계를 보면. 적어도 이론 종합반을 2번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를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수능을 준비했던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문학, 비문학 수업은 문학, 비문학의 수능과 차이를 말씀드려 볼게요. 문학, 비문학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능보다 공무원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문학, 비문학은 수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꼭 쓰세요, 꼭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마스크는 꼭 좀 쓰셔야 돼요. 어디까지? 코까지 쓰셔야 돼요. 알겠죠? 강사에 나도 상당히 힘들어요. 안경도 쓰고 마스크 말하고 하면 막 말도 올리고, 알겠죠? 다들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말 끊겼네. 뭐였지? 뭐 말했나? 수업? 이론만 2번 들어간 이유가 그거 아닌데 맞나? 비문학이 수능보다 수능과 공무원 차이. 수능 국어하고 공무원과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왜 어떻게 하면 이걸 해주려고, 어떻게 하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게 1, 2년 공부해가지고 떨어져갖고 온 사람은 제 말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엔 절대 그 말 안 들어요. 종합교육반 2번 이상 들으라고 하면 왜 말 안 듣는지 알아요? 에이 새끼들 돈 벌려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나 나는 월급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수능과 공부 보면 문학, 비문학 파트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 소설, 수필, 희곡. 여기서 비문학은 독해를 말합니다. 설명문, 논술, 독해. 이거는 수능 국어가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공부가 좀 쉽고요. 왜냐면 공무원 국어는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고 마킹까지 다 해서 제출해야 돼요. 문학 한 작품, 비문학 지문 한 작품 하나 해석하는데 1분 안에 끝나고 마킹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웠던 작품을 냅니다. 고등학교 때 반드시 배웠던 작품만 내요.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그랬어요. 문제는 문학 교과서가 학교별로 채택 교과서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차피 냈던 작품들 다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들이에요. 다만 그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도 있고 안에 채택하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배웠던 실력으로 해서 시소설은 다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수능은 아닙니다. 수능은 배웠던 걸 가지고 응용을 해야 돼요. 어느 학교에서도 안 배웠던 지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배웠던 능력 가지고. 근데 공무원은 아니다. 배웠던 거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쉽죠. 다만 학교 다닐 때 아예 공부를 안 했어. 학교 다닐 때 시소를 아예 하지 않았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문학 특강을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문제는 수능과하고 공무원과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난도 차이가 뭐냐면 공무원과 압도적으로 어렵고 수능은 하나도 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문법은 수능도 문법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수능도 작년부터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수능도 국어를 수학처럼 선택을 해요. 처음 들어봤죠? 네. 엄매, 화작 선택을 해요. 현재 대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없나요? 그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수능 국어형을 할 때 선택을 해요. 선택을. 언어와 매체, 엄매, 화작문, 화작 선택을 해서 합니다. 화작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하는데 화작은 화법작문이라고 줄여서 화작을 그럽니다. 화작을 선택한 사람들은 문법이 단 한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엄매를 선택한 사람들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운 문법이 나온 과목을 선택을 할까? 아니면 문법이 안 나온 과목을 선택할까? 안 나온 과목을 선택을 하겠죠. 고3인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매를 선택하지 않고 화작으로 가겠다 그래요. 왜? 문법이 어려우니까. 알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장점이 뭐냐면 문법이기 때문에 빨리 풀고 시간이 절약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빨리 풀고 비문학에서 좀 신경 써서 공부하겠다라는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은 문법이 들어가 있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근데 이 문법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문법은 주로 제시된 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면 메탕협족 설명입니다. 메탕 설명이죠. 로마자 표기법이다. 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로마자 표기를 썼을 때 맞는 것은 몇 개냐? 이게 수능입니다. 근데 공무원은 아예 로마자 표기법 알고 있다고 과정에서 로마자 표기가 맞냐 틀리냐 바로 물어봅니다. 그런 점의 차이가 있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수능 국어는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웠으면 제시된 지문을 보고 풀 수 있는 것들을 내요. 그러나 공무원 국어는 아예 지식을 물어봐요. 그냥 옛날 학력고사식이에요. 너 이미 알고 있잖아. 풀어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공무원 국어는 한자는 반드시 한 문제. 요즘에는 세 문제까지도 냅니다. 여기서 뭐가 좌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주고 수업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거를 다 하면 오죽 좋겠어. 그죠? 다 하면 좋겠는데 8주 6시간 종합반 수업 기준. 한정석 수업 시간은 이걸 다 해줘야 돼요. 2달 만에 그것도.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 동안 해야 될 것을 2달 만에 끝내줘야 돼요. 그거 충분히 그렇게 끝냅니다. 잘만 따라와 주신다면. 그래서 옳은 책을 보면 옳은 국어 1권 있고 옳은 국어 2권 있는데요. 책 편제를 말씀드리면, 옳은 국어 1권은 문법과 한자가, 2권은 문학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수업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냐? 여기에 많이 두는 것이 훨씬 낫겠죠. 똑같은 수업 비중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8주 수업인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얘를 6주 정도에 하고 얘를 2주 정도에 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5주에 끝나면 얘를 3주 동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얘가 5주에 끝나면 얘를 5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목표입니다. 그래서 6주 할 때 7파트는 거기 있는 책에 웬만한 것들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7파트에서 시, 소설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많은 시, 그 많은 소설을 다 일일이 해주지는 못합니다. 시간상.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다. 수능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공무원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한다. 출제 유형이 시, 소설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거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비문학 독해도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대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훑어보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과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차이도 중요해요. 수능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휴대폰 어쨌어? 학교 가면 자진해서 학교에다 제출하죠. 쓰고 싶으면 다니면서 허락받아서 쓰죠. 그리고 어때요? 집에 갈 때 가지고 가죠. 근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래요? 올 때 휴대폰 냈나요?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 휴대폰 검색하는 놈도 있습니다. 검색하는 거는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말을 했어. 그럼 화작? 엄매? 이런 게 있다고? 검색해봐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말 나오고 단어가 뭐지? 검색하는 건 좋아요. 근데 앞에서 보면 막 이렇게 올리거나 막 이렇게 올리는 것들은 딴짓거리하고 있거든요. 막 누르고 있으면 딴짓거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공부 수험생의 차이도 있어요. 수능 때는 좀 한 것 같은데 여기는 통제가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휴대폰, 게임, 술 약속, 친구 만남, 이성교제 등등등 이런 방해가 엄청 많아요.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잡으면 엎어져 자도 아무 말 않잖아. 근데 나는 교정해주고 싶어요. 술 먹고 늦게 오는 거, 수업 시간에 휴대폰 하는 거, 지각해서 밥 먹듯이 하는 거. 고등학교 때처럼 좀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각해서 안 하고 잘 수업이 따라와.
그 증거로 어떤 거 물어보면 답변을 해요. 인사도 좀 하고. 인사 오늘 언제 크게 했거든요.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질문하면 답변도 하고. 왜? 질문할 때 물어보잖아요. 답변을 해. 근데 어느 거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 해.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해주고 예문을 더 다른 걸 들어주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처음부터 물어봐도 대답 안 해. 가만히 있어. 어디가 그래? 충청도가 그래. 기뻐도 그만, 슬퍼도 그만이야. 뭐 포커 치는 거예요. 이거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표정도 똑같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알면서도 성격상 충청도라는 지역 특성상 성격상 대답 안 하는구나 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상황에 따라 예문을 더 들어주면 될 텐데.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면 답변도 잘 해주면 훨씬 더 좀 성숙되고 좋은 수업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은 모든 질문마다 예문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예문 많이 들어주면. 근데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수능 때는 고3 되면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고3 끝나고 바로 온 경우가 아니에요. 적어도 대학 몇 년 다니고 군대도 다녀오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가 2, 3년간 중단이 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중단됐고요. 생각해봐. 사람만 살이 막 몇 년 동안 찌는 게 아니고 머리도 비만해진 거예요. 내가 고3 때 머리를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고3 때 하더라도 문법을 제대로 안 배웠어요. 문법을 제대로 안 배웠다고.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에서 틀려버리면 끝이에요. 끝.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학교 점수가 못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은 거저먹는 수업이에요.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그 문법이 대부분 1, 2, 3번 안에 앞분야에 있고요. 컨디션도 좌우하고.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빼줘야 되는데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구나? 안 배웠어요. 근데 한 번에 어떻게 다 이게 이해가 될까? 이해가 안 돼요. 3년 동안 했던 것을 2달에 딱 압축해서 하는데 고등학교 다 배운 내용은 배운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첫 술에 배부르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 한 번 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쟤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번을 들으라는 겁니다. 2번째 들을 때 2번째 제대로 듣기 위해서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서 첫 번째를 들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알겠죠? 그래서 꼭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건상 저는 학교 다닐 때 1, 2등급 했는데요. 한 번만 들어도 돼요. 1, 2등급 했으면. 단 그 머리가 써서 돌아온다면. 그래도 됩니다. 이제 저는 1등급 밖으로 한 번 나가본 적이 없고요. 한 번만 듣고도 고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9급 하지 마세요. 한 번 내야 같으면 5급 하세요. 5급. 그게 공부 잘하면 무더러 9급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2번씩 들어요. 2번째 제대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한 번 들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차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수업 도중에 촬영은 하고 있지만 손 들고 질문하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알겠죠? 촬영하고 있으니까 뭐 설마 질문하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질문하셔도 돼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도 포함됩니다. 선생님 제가 멍 때리기라고 잠시 내용 놓쳤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 몰라 대답 안 한 건데 내가 아는데 성격에서 대답 못한 줄 알고 넘어갔어. 선생님 저 예문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시험에 기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알고 넘어가요. 그래야 집에 가서 복습이 돼요. 복습이. 예습은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예습을 하죠. 알아야 예습을 하지. 근데 복습은 가능하거든요. 복습은 3단계입니다. 1단계 복습은요. 50분 수업하고 나 10분 휴식하거든요. 강사마다 좀 다릅니다. 나는 50분 수업 10분 휴식인데
50분 수업, 10분 휴식할 때 그 50분 배웠던 거 복습. 쭉 훑어보는 거죠. 중요한 거. 외우라는 거 외우고. 매 시간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끝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지 마세요. 이 학원의 장점이 이 교실이 끝나다 해서 바로 다음 달에 오지는 않습니다. 텀이 좀 있습니다. 다음 수업 강의 있을 때까지. 복습하고 가세요. 오늘 배운 거 쭉.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복습. 경제적인 사정이 여건된다면 독서실이나 어디 남아가지고 복습하시면 더 좋고요. 선생님 집에 가서 할게요. 가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70%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에 배운 걸 그때그때 복습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시간 수업을 하면 오늘 6시간 수업을 할 거거든요. 4시간 하고 점심 먹고 2시간 하고 수업을 할 텐데 오늘 6시간 할 때 오늘 수업을 내가 9시 정각에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분 전, 10분 전이니까 8시 50분. 8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항상 내 수업은. 그러면 10분 동안 뭐 하냐? 오늘 6시간 배웠잖아요. 오늘 6시간 배운 내용을 기출문제에 10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10분 동안. 알겠죠? 10분 동안 문제를 풀고 푼 다음에 5일말 답지를 앞에다 내면 해설, 답지와 해설을 줄 겁니다. 답지 해설을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모르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8시 50분까지 오시라. 10분 동안 테스트하고 수업 들어간다. 알겠죠? 그 다음에 스터디 조 그룹을 만드는데 희망자만 합니다. 희망자만. 그래서 스터디가 뭐냐면 10문제씩 작년 기출문제를 푸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할 듯 좀 더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스터디를 학원 측에서 조기를 주면 학원 측에 따로 이야기해서 3주 상담실 가서 스터디를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를 짜줄 겁니다. 주로 3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조가 될 텐데 이 스터디를 짠 사람들은 스터디 내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늘 6시간 배운 거 공부하고 미리 자료 나가면 자료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막힌 게 있죠. 모르는 거 있으면 나랑 시간을 정할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언제 몇 시에 만나기로 정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간단히 15분, 20분 정도 몰랐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는데 무료라고 해서 신청해놓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꼭 지각해서 안 한 사람은 이 스터디는요. 그날 배운 6시간 것을 다음 주에도 해보기 때문에 수업을 나와야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난달 이야기 지난달에 스터디 신청해놓고 수업은 결석을 해요. 스터디는 나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실 분들이 스터디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수업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지금도 홍승대 선생의 수학의 정석 지금도 보나? 고등학교 때 수학? 안 본가? 수학 정석 보면 맨 처음에 일단은 집합 아니던가? 겁나 잘하죠? 왜? 처음이니까. 첫 단어니까. 근데 어떤 단원 가다가 딱 막혀. 그것만 죽게만 자꾸 팔다가 책 덮어버린 경우가 한두 번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국어 하다가 처음에는 엄청 해. 품사 파트가 막혔어. 그것만 매 잡고 있지 말고 그 다음 단어에 추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그 파트가 도저히 어려우면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질문하고 해결 안 되면 넘어가시라고. 왠지 알아요? 국어는 지식이 입체적이에요. 뒷단원 내용을 알면 풀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의문의 변동을 알면 발음을 알아야 돼요.
발음을 제대로 알려면 의문의 변동을 알아야 돼요. 짝이죠, 짝. 발음을 알아야 맞춤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춤법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발음을 어느 정도 안다는 뜻이에요. 짝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한 파트가 이해 안 되면 뒤에 파트 단어 하다가 앞에가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한 파트가 어려우면 과감히 그 단어를 넘기라. 그래서 두 번을 들으라 했던 겁니다. 알겠죠?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언어 일반 1번 언어 일반 1번 개념 뜻이다 그 말이야. 언어의 뜻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국어에서 언어 국어에서 언어는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해요.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음성이 뭐냐면요. 사람의 목소리. 음성 그러면. 문자는 말 그대로 글이죠, 글. 그죠? 결국 소리는 음성, 글자는 문자. 내가 마이크로 말하는 것은 음성으로 말하는 거고 분필로 하고 싶은 것은 문자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음성 언어, 문자를 문자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만 언어가 아니고 글자도 언어구나.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알겠죠? 그래서 음성과 문자의 형식으로 일정을 뜻하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축이에요. 자의적이란 말은 중요한 말인데 뒤에 언어의 특성에서 2번 자의성 할 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2번 언어의 3요소. 언어의 3요소라는 건 뭐냐면 언어가 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언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보면 주체 내용 형식 돼 있죠. 언어가 되려면 첫 번째 주체, 인간이, 사람이 써야 언어입니다. 선생님, 원숭이가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닌가요? 당연히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만이. 두 번째, 내용은 뜻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의미. 사람이 했는데 뜻이 없으면 언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형식은 소리로 나와야 돼요. 음성으로 나와야 돼요. 음성으로 나온 게 아니면 언어가 아닙니다. 다시 사람이 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고 소리로 나와야지 세 가지를 다 지켜야 언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있어, 뜻도 있어, 소리가 안 나왔죠. 언어가 아닙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장애인들이 하는 수화는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가 작게 볼 때는 소리로 나와야 되지만 크게 보면 수화도 언어에 포함한다는 소리도 있는 겁니다. 크게 나올 때, 작게 나올 때는 수화도 포함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리가 나지 않았으므로 국어에서 말하는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나 아까 언어는 문자어도 언어라고 했잖아. 소리가 안 나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어 같은 것도 넓은 의미의 언어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시험에 나올 때 언어는 반드시 소리로 나와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언어의 기능. 당연히 사상 감정을 전달하겠죠. 2번 언어의 특성 빨간색 밑줄. 오늘 1교시 때 제일 중요한 게 언어의 특성입니다. 언어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언어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책에는 언어의 특성으로 나와서 판서는 언어의 특징으로 하겠습니다. 1번 기호성.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은 언어의 무슨 성에 관한 내용인가?
그렇게 됩니다. 다음 제시문은 언어의 특징 중 뭐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공무원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성이라고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원인만 잘 알고 계시면 봅시다. 기호성입니다. 기호? 기호는 1, 2, 3, 4 기억, 니은, A, B, C, D가 기호 아닌가? 오늘 하겠는데 읽어볼까요? 언어는 의미를 음성에 담은 상징적 기호잖아. 의미를 음성에 담았죠. 의미를 음성에 담은, 이 말은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했다. 길가에 얘가 서 있어. 엄마 저거 뭐야? 나무야. 이태가로는 소리난 소리 기호입니다. 이거 나무라 그래요? 알았어. 그랬습니다. 나무. 그러면 나무라는 이 소리는, 나무라는 소리는 얘를 나타냅니다. 얘가 음이죠. 얘가 음성이거든요. 나무라는 소리가 나온 거. 이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해. 이게 기호성입니다. 좀 이상하죠? 음성으로 표현하면 음성성 그래야 되는데 음성성이라고 하지 않고 기호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성 기호인 겁니다. 소리 기호. 음성의 소리잖아, 소리. 음성의 소리잖아. 소리 기호. 문자 기호, 소리 기호. 그래서 기호성이라는 것은 음성 기호로 나타냈다. 그래서 기호성 그럽니다. 그죠? 이거를, 이 뜻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 이거를 기호성. 2번 자의성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자자가 임의 자자예요, 임의.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한다를 방자하다 그러거든요. 이 자자를 방자할 자자라고도 합니다. 임의 자자입니다. 의자는 당연히 뜻의자고요. 뜻을 임의대로 정한 겁니다. 뜻을 임의대로 정해. 자, 사진책 뜻 봅시다. 자의성. 언어의 개념과 음성의 결합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그 언중의 임의, 언중이라는 것은 언어 대중, 언어를 쓰는 대중의 임의대로 결합시킨 것이다. 자, 언어의 개념은 의미다. 개념은 의미야. 의미와 음성의 결합은, 음성의 결합은, 의미와 음성의 결합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게 아니라 보다 자의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연적인 게 아니다. 자의적이다. 다른 말로 임의적이다. 그래서 자의성을 임의성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다만 자의적이란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말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자, 의미와 음성결합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자의적이다. 와, 보세요. 엄마 저거 뭐라 그래? 나무야. 나무라는 소리로 나타내. 그러면 기호성입니다. 알겠죠? 근데 혹시 천재적인 과학자라면, 아이가, 꼬마 아이가 천재적인 과학자가 될 아이라면 엄마 저 하늘 있잖아. 왜 파래? 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걔는 정말 천재적인 과학자 아닌가?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 엄마가 닥쳐 임마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알아서 거쳐야 되었나? 천재적인 언어학자가 될 만하다 라고 한다면 엄마 저거 뭐야? 나무야. 저 과일 이름이 뭐야? 멜론이야. 저 과일 이름이 뭐야? 키위야. 저 뭐야? 배야. 그랬어. 자, 천재적인 언어학자가 될 조짐이 있는 아이라면 엄마 저 뭐야? 나무야. 엄마 왜 나무라 그래? 어제 먹은 반찬은 나물이었는데 왜 비슷해? 엄마 좀 너무해 할 때는 왜 너무라 그래?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연관성은 있어 엄마? 이렇게.
이제 천천히 언어학자는 왜 나무라 그래?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제 그 답변하려면 엄마가 이제 엄청난 언어학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왜 나무라 그래? 엄마가 답변이 이랬겠죠. 이렇게. 그냥 엄마도 그렇게 배웠어. 이제 이유는 있긴 합니다.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왜 그렇게 불러? 그냥 아들 네 이름이 뭐야? 아들 한섭이요. 네 이름이 한섭인 것처럼 그래. 이유가 없어. 그렇게 지은 거야 그냥. 맨 처음에 그걸 나무로가 지었으니까 그렇게 부르겠지. 이렇게 설명해 주면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결국 음이와 음성. 길에 서 있는 얘를 나무라는 소리로 결합하는 것은 필연적이 아니고 그냥 지은 거야 그냥. 그냥 지었다. 자, 이걸 뭐라 그래? 나무라고 한다. 기호성. 왜 나무라고 하지? 필연적 이유가 있다 없다? 필연적이 아니다. 이유가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게 자의성. 문제는 자의성에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죠. 그걸 한번 봅시다.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언어마다. 그 말은 각 나라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릅니다. 나무를 했으니까 물어볼까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발음해? 나무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영국 놈은 뭐라고 발음해? 트리라고 발음합니다. 일본 놈은 뭐라고 발음할 것이고 중국 놈은 뭐라고? 아프리카 가는 뭐라고 발음하겠죠? 우리는 이유 없이 나무라고 불렀고 영국 놈은 이유 없이 트리라고 불렀기 때문에 소리가 다른 겁니다. 얘를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있었다면 세계적으로 소리가 비슷했겠죠. 나라별로 지 마음대로 정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름이 나라별로 다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에 대한 근거야? 자율성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음이와 음성의 결합은 표현적인 게 아니다. 임의적으로 정한 거다. 그건 뭐야? 자율성.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렇게 내도 돼요. 각 나라마다 말소리가 다른 것은 언어의 특성 중 뭐에 해당하냐? 자율성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옆에 예를 먹어볼까요?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사랑, 한국어, 영어는 러브, 독일은 리베라고 발음하는 모양이네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2번, 동음이어나 이음동의가 있다. 동음이라는 것은 소리음자거든요. 소리는 같아. 같을 동 소리음. 소리는 같아. 다르리 뜻 있잖아.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달라.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른 말. 자, 예를 들면 배가 있습니다. 배가 크다 그랬습니다. 배가 크다. 배가 크다 그러면 이 배가 나주 사람 같으면 과일, 목포 사람 같으면 선박,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면 복부를 연상하지 않을까요? 배가 크다 그러면. 먹는 과일을 왜 배라 그래? 그냥 지었어. 자의적으로. 물에 떠있는 선박을 왜 배라 그래? 그냥 지었어요. 신체 부위를 왜 배라 그래? 그냥 지은 겁니다. 그냥 짓다 보니까 먹는 과일과 물에 떠있는 배가 선박이 똑같은 배가 돼버린 겁니다. 동음이어가 생긴 거지. 만약에 먹는 과일을 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다면 물에 떠있는 배를 배라고 부르니까 겹칠 리가 없겠죠. 그냥 짓다 보니까 겹쳐버린 겁니다. 동음이어가 생긴 것도 언어의 자율성의 근거가 된다. 이게 된가요? 동음이어도 언어의 자율성에 포함된다. 그 다음 이음동의어입니다. 똑같아요. 이음은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소리는 다른데 뜻은 같아. 소리는 같은데 뜻이 같아. 엄마 저 동물 이름이 뭐야? 호랑이야. 그랬습니다.
아빠 저 이름 뭐 동물 이름 뭐지? 범이야.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동물에 있는 그 사나운 맹수를 호랑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었다면 범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범이라고 불렀고 한쪽은 호랑이라고 이것이 부르다 보니까 그 동물의 이름이 두 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아, 이음 동요도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것도 언어의 자의적 때문입니다. 3번 말소리다 의미가 변한다. 말소리 뭐야? 음성. 음성이나 의미가 변한다. 음성이나 의미가 변한다. 자, 음성이 변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 있잖아, 나무. 나무가 조선시대에는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나무였습니다. 조선시대는 나무였습니다. 얘가 나무로 소리가 바뀐 겁니다. 나무가 나무로 소리가 바뀐 겁니다.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뜻이 바뀌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어리다입니다. 어리다가 조선시대에는 어떤 뜻이냐면 조선시대는 어리석다 뜻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어리석다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야? 나이가 적다서 뜻이 바뀐 겁니다. 아, 소리나 의미가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도 하구나. 이게 왜 자의성이나 조선 전기 때는 왜 나무라겠어요? 그냥.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왜 나무로 바뀌었어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옛날에는 어리석다 했대요. 그냥. 지금의 나이가 어린 거대요. 그냥. 나이가 적은 거예요. 그냥. 이 바뀐 것도 그냥 바뀐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의성이다. 4번 복수 표준어가 존재한다. 복수 표준어가 존재한다. 물방개 선두리. 물방개 본 적 없죠? 곤충이래, 곤충 이름. 본 적 없죠? 뭘 예를 들어줄까? 옥수수 강냉이? 원래는 강냉이가 표준어 아니었다. 1989년도에 표준어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옥수수하고 같은 뜻으로 바뀝니다. 이 읍니다가 씁니다로 바뀔 때. 그죠? 지금도 기억나요. 89년대 고등학교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구선생님 막 오더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학력고사는 12월 말에 보거든요. 표준어가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해놓고 강냉이도 옥수수가 표준어가 됐다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해 바뀌었는데 그해 누구 써? 아무튼 기억에 남죠. 자, 복수표현 존재한 것도 왜 자의적이냐? 왜 옥수수라고 하는데요? 그냥. 왜 강냉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둘 다 인정하죠. 아까 호랑이 범과 똑같은 경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정하다 보니까 그 사물이 또 사물이나 동물의 이름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복수표준어로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하면 복수표준어가 된다. 국립국어원에서 복수표준어로 등재했다는 것은 똑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강냉이가 옥수수란 뜻으로는 복수표준어다. 5번 방언이 존재한다. 자, 똑같아요. 원래는 강냉이가 방언이었겠지. 방언이 존재한 것도 예를 들면 정구지다 라는 게 부추라는 뜻인데
한쪽 지역에서는 경상도 전구주라 그래, 부추를. 표준어가 아니야. 방언이 존재하고 또 자의자. 왜?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부르거든. 그 동네에서는 이유 없이 그렇게 부르는 거. 이게 뭐야? 자의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회성까지 끝낼까요? 사회성까지 한번 더, 사회성까지 끝냅시다. 한 페이지 끝낼게요. 사회성 봅시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성질.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성질입니다. 바꿀 수 없다고. 저 사람은 좀 사회성이 있어. 사회성이 떨어져. 이런 말 들어봤죠? 사회성이 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 말은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약속을 안 지킨다는 뜻입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돼?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규칙이나 법률에 나오면 법을 안 지키는 건 범법자죠. 근데 법에 안 나왔지만 법률이나 헌법에 나온 건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보면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 없어? 많지 않나? 그죠? 자, 지하철 탔어. 마스크 썼어. 사탕을 빨아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정도는 마스크 써서 사탕 빨아먹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해돼? 지하철 안에서 3단 도시락 먹을 수 있어 없어? 그건 좀 아니죠. 그래 안 그래? 자, 학원 수업입니다. 학원 수업 해볼게요. 마스크 벗고 커피 마셨어. 다시 마스크 썼어. 마스크 썼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통용이 되죠. 그죠? 마스크 벗고 초콜릿 먹고 닫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초콜릿까지 된다고? 자, 마스크 벗고 김밥 하나 집어먹고 다시 넣습니다. 그럴 수도? 이거 좀 같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마스크 벗고 치킨 하나 뜯고 놔뒀다가 또 좀 이따 다시 치킨 뜯고 했습니다. 된가요? 자, 그럼 이 친구는 김밥은 되고 치킨은 안 된다. 그건 좀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초콜릿하고 김밥은 안 된다. 그것도 이상하죠? 다만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잖아, 느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나? 사회적 약속이야. 한 개인이 바꿀 수가 없다. 한번 봐봐. 이제 정리. 얘를 정리합시다. 엄마 이거 뭐라 그래? 나무라 그래. 나무로 표현하구나. 저걸 나무라 하구나. 언어의 기호성입니다. 근데 왜 나무라 그럴까?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게 지었어. 그건 뭐야? 자의성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 한번 정해지면. 얘가 그래. 나무라 할 수 없어. 나무라 할 수 없어. 지켜야 돼. 이거 뭐라 그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질문 받을게요. 질문.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